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고월 모평 어떠셨습니까? 고생하셨어요. 먼저는 수고하셨고요. 이제는 한 70여일 정도 남은 수능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파이팅하면서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사라는 과목은요, 공부하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총평과 전체적인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입니다. 먼저 간단한 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6월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개별 문제, 뭐 쉬운 문제들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연표 문제, 특히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예상하지 못했었던 완전 허가 찔리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서 좀 많은 학생들, 왜냐하면 보기 자체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눠졌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6월보다는 조금 9월이 난이도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한번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나눠보자면 4대 문명, 이번에 특이하게 인더스 문명이 나왔습니다. 보통 뭐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이집트가 나오던 게 인더스가 나와서 전 좀 뭐 반갑기도 했었고요. 가장 눈에 띄는 파트는 각국사 파트입니다. 그동안 보통 4문제 아니면 5문제 정도가 지켜지던 이 각국사 파트가 3문제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12번 인도의 롤레법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는 좀 약간 근현대에서 연표 문제에 가까운, 현대에서 연표 문제에 가깝게 이렇게 나와서 이걸 또 사실 각국사로 제가 분류해 놨지만 뭐 사실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됐고, 사실은 이 6월 모평이랑 비교해 보자면 6월 모평 때는 여기 4문제였고 서양사가 9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각국사의 한 문제가 서양사 파트 쪽으로 간 것 같고요. 중국사는 똑같았습니다. 한 문제가 6월에 이어서 연이어서 나왔고요. 좀 오랜만에 수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송나라, 양무운동, 명나라, 그 다음에 현대 파트에선 문화 대혁명. 올해는 여러분 특히 최근에 홍콩 사태와 관련돼서 특히 중국의 현대 파트, 문화대혁명 아니면天安門 사건, 그 다음에 덩샤오핑과 마오쩌둥 비교하는 것들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두시길, 그 중에서도 꼭天安門 사건 꼭 눈여겨서 체크해 두시길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의 문제의 절반입니다. 서양사, 로마제국, 6월에 이어서 또 로마제국이 나왔고요. 14, 15세기의 그 연표 문제가 나왔어요. 뭐 이 정도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만 조금 풀어주셨으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셨을 것 같고, 은근히 9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메로베우스 왕조, 피피네가 관련된 설명인데 메로베우스 개창 전이냐 이후냐 그거를 묻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조금 9번 문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혁명, 계몽사상 뭐 쉽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트리엔트 공의회랑 베스팔렌 조약이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1차 세계대전과 그리스 독립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할 정도로 좀 아주 깊이 있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선제 하나 정도만 나오던 게 이제는 단독 문제로 등장했었고, 역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가장 메인 문제였습니다. 19번 문제. 이걸 맞춰야지 1등급이 이제 됐던 그런 형태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고요. 20번 문제도 은근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동안에 좀 안 물어봤던 것보다는 되게 더 디테일하게 1, 2년 사이를 두고 나서 계속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갔던 문제는 19번, 20번 문제. 그러니까 마지막 장까지는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많지는 않아 보였는데 마지막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집중되지 않았었나 싶고, 그 중에서도 그 외에도 여기 말씀드렸던 뭐 9번 문제라든가 14번 문제, 이 정도가 좀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했을 문제가 아니겠나 싶고요. 자, 이거 시기별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제가 임의적으로 나눠봤는데요. 고대 문제가 뭐 이제 한 3문제 정도 나왔고요. 중세 문제가 6문제, 그 다음에 근대 7문제, 현대 파트가 4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현대는 20세기 이후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도 6월 모평과 같이 연표 문제가 이렇게 4문제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7번 같은 문제를 연표 문제로 제가 분류해 놨지만 이거는 150년 사이를 두고 찾는 거니까 7번 문제는 연표 문제 중에선 제일 쉬웠을 것 같고요.
인도사가 조금 정리 안 된 친구들, 혹시 롤러법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친구들은 이 12번 문제도 조금 낯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니 해도 이 19번 문제, 스웨즈 운하 연표 문제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 그거 근데 제가 내용 정리할 때 잘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해설할 때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제 이번에 여러분을 위한 저의 선물 아시죠? 연표 특강에 제가 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완쌤 강의를 들으면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문제. 특히 좀 하나 또 눈에 띄는 건 1, 2차 세계대전이 같이 나왔어요. 보통 1, 2차 세계대전은 둘 중에 한 문제 정도만 나오는데 이번엔 1, 2차 세계대전이 메인 문제로 해갖고 같이 나왔던 것도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여러분 수능 세계사 만점 내진 1등급 연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4문제는 나올 거고요. 그 4문제 중에 2-3문제는 등급을 구분하는 문제로 나올 겁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연표 특강 10번 들으세요. 해드렸어요. 30분짜리 10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기를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표 특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요즘 친구들 1배속으로 안 듣잖아요.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기도 하지만 한 조금 빠른 배속으로 해서 쭉 들으시면 한 20분이면 다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아예 선생님 또 완전히 제 거가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표 문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등급을 가기 위한 마지막 산입니다. 꼭 연표 문제 대비 필요하고요. 근데 너무 연표만 혹은 문제만 너무 풀다 보면 내용적으로 사실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강의 필기노트라든가 본 필기노트에 부족한 내용들, 특히 이번 9월 모평 하면서 오답 노트처럼 꼭 가셔서 부족한 내용들 채워가시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되면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반복적으로 푸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문제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내는 그 본 당사자인 평가원 기출문제, 6월, 9월 수능, 최근 5년치, 조금 더 나가서 한 7, 8년치까지 반복적으로 풀어주시면, 특히 이번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9번 문제, 이 메로베우스 왕조 그 문제, 피핀 문제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 모평에서 그냥 나왔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거의 약간 변형시켜서 또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원 기출과 여러 문제들 여러분 반복적으로 푸시면서 여러분 거화 되는 거, 개념은 내 거화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넷째, 마지막까지 긍정의 마인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몇 친구들 그래요. 선생님, 수능 때 틀리면 어떻게 하죠? 안 틀리게 해야죠. 여러분 너무 떨지 마세요. 수능 뭐 지금 여러분 삶에선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게 너무나 커 보이겠지만 사실 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또 그겁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요. 또 떠는 만큼 이 떠는 걸 없애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사탐의 공부량은 늘리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지막 사탐은 사실 거의 암기 과목에 가깝게 되었고, 특히 2문제 선택으로 인해서 최저 등급을 채우는데 사탐만큼 사실 또 유용한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최저 등급 못 채우는 건 사탐 등급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뭐 이게 세계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사 말고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마지막 가면서 특히 수능 한두 달 남고는 사탐의 공부량을 더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분명히 수능 때 좋은 성적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상담 어떠셨는지, 특히 해설 강의 끝나시고 다 들으신 다음에 선생님 저는 좀 뭐가 틀렸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수강 후기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의 해설은 본 강의 들어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